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오늘은 봄날인 듯합니다. 저도 아침부터 초콜릿 선물 받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초콜릿 선물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면서요. 이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었던 시절에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성인이 황제의 허락 없이도 결혼을 허락하면서 순교를 했답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그러고요. 4월 14일은 2월 14일 오늘과 다음 달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한 남녀청춘들이 이 검정색 양말과 검정색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연인이 없다는 신세를 한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데이라고 한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이기도 하지만요. 과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청춘, 그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말이다. 끓는 피라고 했습니다. 이 청춘들이 요즘 갈팡질팡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청춘은 어디로 갈까요? 마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듯 그렇게 사라져버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 봄바람에 치마가 흩날리우듯 사라져버릴 우리 청춘들을 걱정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재명 시장 대변인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최윤경 의원과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신형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유영원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변한 뒤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었던 주요 정치 시사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피터 임병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선임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주장이 나왔는지 또 서석구 변호사의 또 이상한 행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동욱 전 재판관은 가장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살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 좀 따뜻하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를 가리켜서는 무리하고 조속한 탄핵 소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동욱 전 재판관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지만 특정 경비 업무의 어떤 사적 활동 등의 어떤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돼 41일 만에 자진 사퇴 부실 인사로 손꼽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서석구 변호사는 이제 변론이 열리기 전 대심판정에서 책상에 탄핵 반대 저서도 올려놓기도 했고 태극기를 펼쳤다가 이제 헌재 그 직원이 와서 재판에 불필요한 불품 발의하지 말고 정소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해서 접었는데요. 서 변호사는 이제 촛불 집회를 종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는데 일각에서는 서 변호사의 이런 활동은 어떤 법리 다툼보다는 여론전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게 헌법재판소 안에서 이런 법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랬다가는 당장 퇴출 명령을 받을 건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좀 그 헌법재판소를 좀 믿고 어떤 탄핵 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이나 그런 재판정의 그 수단성을 좀 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 무더기 불출석했죠, 그죠? 오늘. 예, 오늘 원래 이제 변론에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랑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 코리아 레저 대표, 김영수 전 미르제다 이사장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이기우 대표만 출석했습니다. 원래 안전비서관은 지난달 5일에 2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잠적했었고 지난달 19일에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은 안전비서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증인 신청을 계속
철회하지 않았는데 네. 뭐 이번에는 안전비서관과 연락이 닿았다며 네. 이제 뭐 자신하다가 다시 또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네네. 이제 헌재는 이제 이런 대통령직이 자꾸 증인 신청했다가 출석하지 않으니까는 네. 앞으로 이제 증인이 불출석하면은 재판부가 납득할 사유가 아닌 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헌재 이런 모습은 이제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제 21일 직후인데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엠 피터 씨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보가 방금 듭니다. 다름이 아니고 뭘까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요. 예,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했습니다. 재청구했네요.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 봐서는 분명히 이번에 특검은 뭔가 있다 이거를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어저께도 저희가 이제 얘기했지만 뭔가 이게 그 3주 동안 기각되고 네. 3주 동안 이제 특검이 충분히 조사를 했고 예. 이제 기각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 관련 자료를 모았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지 이 부분이 사실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뇌물죄는 뭐 중요치 않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뇌물죄도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지금 가장 문제된 게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남용입니까 이제 또? 직권남용과 함께 이제 아울러서 지금 고용태 씨 녹취록이 또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고용태 씨 녹취록은 서로가 주장이 달라요. 네. 뭐 대통령청 이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그 국회 측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 일단 고용태 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태 씨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네. 또 뭐 재단의 어떤 그걸 자기들 소유권을 해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안의 내용 중에 이 VIP 즉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뭐 옷도 최순실 씨가 결정해주고 뭐 국세청장이나 여러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헌재는 사실 고용태 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의 직무를 정당하게 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뇌물죄보다도 더 중요한 네.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엠 피터 씨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지난달 16일이었죠. 16일 날 특검에서 재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고영태 씨 녹취록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규재 씨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나오면서 헌재 이제 출석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 헌재 출석하는 경우는 이제 일반 변론기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런 날이거나 아니면 최후 변론 이렇게 두 가지 날인데 네. 일반 변론에 나오면은 국회 소추원들의 질문과 추궁을 받을 수가 있어갖고 네. 박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리합니다. 근데 네. 이제 만약 나오는 최후 변론인데 예. 제가 볼 땐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론전 내지는 탄핵 지연 전략인데 네. 뭔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서 탄핵 반대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 네. 또 하나는 지연 전략인데 헌재가 지금 그 증인 출석도 그렇고 심리 지연 움직임을 적극 제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이나 그다음에 대리인단 측에서도 추석을 하느냐 마느냐만 얘기만 나오지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80%가 탄핵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론에 비해서 사실은 내용은 법리적 해석이 들어가 보면 80%의 그런 열망 또는 바람과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검 쪽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늘 전달했다면서요. 예,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 등 정치권이 먼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이제 움직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이제 의견서를 제출한 건데, 네네. 특검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인데, 일단 환경권한 등이 연장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면은 그렇군요.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국회 그 법사위 여당 간사 김민태 의원입니다. 네. 김민태 의원이 뭐 구구단체 어떤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나가신 의원이라서 네. 쉽지가 않고 네. 또 직권상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해서 네. 원래는 여야 3당
합당이 지금 합의에 의해서 어떤 특검 연장도 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네.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바뀌어서 합의를 해줄 가능성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M 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길바닥의 개미도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모두가 신으로 떠받드는 나라.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는 인도가 묻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게 있을까?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